착한 사람은 왜 외로울까요? 늘 남을 배려하고 상처 주지 않으려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그 마음을 이해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받고 더 깊은 외로움 속에 빠져듭니다. 세상은 말하죠. 착하면 복 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는 남지만 소중한 사람으로는 잊히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착한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그가 용서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착하다는 건 정말 복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성향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아주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으로부터 멀어진다. 즉, 착한 사람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이기심과 욕망을 너무 잘 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그 안에서 어울리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왜 착한 사람일수록 외로울까? 그리고 그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일까? 아니면 성장의 신호일까? 쇼펜하우어는 철저히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일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생존 본능이자 끊임없이 욕망하는 힘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의 세계 속에서 착한 사람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에 민감합니다. 즉, 공감 능력이 매우 높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도덕적 직관이라 불렀죠. 진정한 도덕은 공감에서 비롯된다. 즉, 착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할수록 더 편하게 살아갑니다. 반면 착한 사람은 그 고통을 피하지 못하고 그 속에 함께 머물러 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속한 세계와 어긋납니다. 세상은 이익으로 움직이는데 그들은 진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해보다 진심을, 경쟁보다 연대를, 성과보다 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적 인간은 세상에서 낯선 존재다. 즉, 착한 사람은 세상의 구조 자체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고감정 이타주의자의 ENPATHIC 이들은 타인의 감정에 과하게 몰입합니다. 누군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지고 누군가 불안하면 자신도 불안해집니다. 결국 그들의 감정은 자신이 아닌 타인에 의해 조종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착하다, 마음이 따뜻하다는 말을 듣지만 정작 그 마음속은 늘 피로하고 공허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그들은 세상의 소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착한 사람의 외로움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외로움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의 하루는 늘 조용한 전쟁 같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일을 떠맡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느라 정작 자기 마음은 늘 뒤로 밀립니다. 회사에서는 동료의 실수를 덮어주고 가정에서는 가족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줍니다. 모임에서는 늘 웃고 있지만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묘한 허전함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 착한 사람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하지만 문제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 잘하려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관계는 깊어지지 않고 오히려 얕아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관계는 솔직함 위에 세워지는데 착한 사람은 자신의 진심을 숨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깊이를 감추는 만큼 외로워진다. 즉, 착한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내면에서는 누구보다 고립된 존재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세상이 착한 사람에게 냉정하다는 겁니다. 괜찮아요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은 그에게 더 많은 짐을 떠맡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참아주는 사람에게 더 많이 기대기 때문이죠. 결국 착한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도와주었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 나는 다 들어줬는데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때 느껴지는 그 깊은 고독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의 외로움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군중 속에서도 홀로 있다. 즉, 외로움은 착한 사람에게 주어진 벌이 아니라 그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방법과 현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정신은 언제나 고독 속에서 자란다. 그에게 고독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사유의 공간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끊임없이 타인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을 잃습니다. 고독은 당신을 비워내기 위한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감정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걸 견딜 수 있을 때 비로소 착함이 성숙해집니다. 착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비는 선이지만 과도한 자비는 어리석음이다. 즉 타인을 돕되 자신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종종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책임처럼 짊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위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두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건 공감이 아니라 감정의 융합입니다. 이건 착한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했습니다. 즉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그것을 관찰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영혼의 자기 보호입니다. 진짜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은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는 유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영혼의 친화력처럼 당신과 진짜 연결된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 소수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수십 명의 표면적 관계보다 훨씬 값집니다. 마지막으로 착함을 나눔이 아닌 자존으로 바꾸세요. 착함은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본질을 표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나는 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선하다. 이게 쇼펜하우어식의 성숙한 도덕입니다. 착한 사람의 외로움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소음을 넘어선 조용한 깊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고통은 타인으로부터 온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어쩌면 인간에게 주어진 치유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는다. 착한 사람의 외로움은 불행이 아니라 진실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신을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간다. 하지만 철학자는 자기 자신 속에서 살아간다. 즉 외로움을 견디는 능력이 곧 정신의 깊이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의 외로움은 세상과 불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섭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되 휘둘리지 않으려 하고 사람들 틈에서 웃지만 그 웃음 속엔 늘 약간의 슬픔이 섞여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울이 아니라 세상의 복잡함을 너무 잘 이해한 사람이 짊어지는 인식의 무게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의지로 봤지만 그는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욕망의 끈을 놓는 것이다. 즉 세상의 인정과 관계, 사랑조차도 결국 인간을 괴롭히는 또 다른 형태의 욕망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은 그 욕망을 일찍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세상과 조금은 어긋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관계보다 고요한 평화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외로움으로 느껴질 때 착한 사람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때 오히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일찍 깨어난 것이다. 그 말은 마치 위로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냉정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은 여전히 의지의 세계, 즉 끊임없이 욕망하고 다투는 세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그 세계가 만들어내는 가짜 행복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깨닫죠.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덜 원하는 것이 자유라는 사실을. 그 깨달음이 바로 외로움의 대가입니다. 착한 사람의 외로움은 그 자체로 철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단순히 혼자 있음이 아니라 내면의 독립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예술과 사유, 그리고 고독을 제시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벌이 아니라 하나의 훈련이었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법을 아는 자만이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다. 착한 사람은 타인을 위해 사는 법은 알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고독은 낯설어합니다. 하지만 그 고독이야말로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외롭지만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을 때 비로소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지만 이해한다. 즉,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수용의 태도가 바로 착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착한 사람은 어떻게 외로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고독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외로워지는 이유는 그 속에서 진짜 자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진짜 나와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순간을 채우려 하지 말고 그 공허함을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 속에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맑아집니다. 둘째, 남의 기준으로 착해지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선은 본능이 아니라 지성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즉, 맹목적인 착함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조차 잔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착함은 의식적인 선택에서 나옵니다. 이건 옳으니까 한다. 이건 나를 해치니까 멈춘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을 때 착함은 고통이 아닌 자유가 됩니다. 셋째,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의 외로움은 종종 이해받지 못함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통과 시야 속에서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통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할 때 그 안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예술과 사유를 통해 자신을 위로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의지를 잠재우는 유일한 순간이라 했습니다. 음악, 그림, 문학, 그것들은 인간이 욕망의 세계를 벗어나 순수한 존재로 돌아가는 통로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예술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견디게 하는 철학적 도피처입니다. 결국 착한 사람의 외로움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실패가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한 사람의 숙명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순을 보지만 여전히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순진함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를 이해해야 한다. 즉, 외로움은 인간을 미워하지 않기 위한 방패이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은 세상과 싸우는 대신 조용히 그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진짜 강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기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인간 정신의 고향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죠. 진짜 위대함은 언제나 고독 속에서 태어난다. 그 말은 착한 사람의 외로움이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건 세상과의 분리 속에서 얻은 지혜의 빛입니다.